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있죠. 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증시에서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5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하고 오늘 드디어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뭐 생각보다 빠르게 거래 정지 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았는데요.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오른 세 가지를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삼아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삼성전자가 액면가 5천원에서 100원으로 50분의 1 액면 분할한 것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이벤트이기도 하기에 다른 글 주제를 적으려다 이거는 이제 빠뜨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자, 오늘 글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액면 분할 전에는 250만원대 엄청난 황제주였던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이제는 50분의 1로 액면 분할로 해서 주식수가 50배 늘어나고 주가가 50분의 1로 줄어들면서요, 5만원대, 무슨 홈쇼핑 가격 같습니다. 5만 2천 얼마, 삼성전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황제주에서 이제 만만한 주식, 만만한 주식. 첫 번째 단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만만한 주식이 됐다. 만원대에 있는 만만한. 그럼 밑에 있는 좀 농담이 있습니다. 이 주가 관련해 가지고요, 뭐 농담이 있는데 1,000원 미만의 주식은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미만은 지폐도 없고 그냥 동전짜리니까요. 자, 그리고 100만원 이상 되는 주식은 우리가 황제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원대 있는 종목, 보통은 한 만 몇천 원, 이런 주식들을 만만한 주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200 몇십만 원에서 5만 원대가 되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만만한 주식이 됐습니다. 뭐 느낌상 너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요,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마다 1만만 두 개가 뻥뻥 떠오르면서 만만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뭐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수는 64억 주, 뭐 세계 인구랑 맞먹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주식수는 차후에 주가에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향후 주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그 영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더 많이 분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주주수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2015년에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한 아모레퍼시픽의 소액 주주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에 액면 분할을 한 이맘때쯤에 했고요. 보게 되면요, 그 사업보고서 안에 주주 현황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를 쭉 살펴보면 소액 주주 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더니요, 2012년, 뭐 13년, 14년 소액 주주수는 한 10,000명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난 후에 소액 주주수가 34,260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도 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2017년에는 55,000명으로 액면 분할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액면 분할 비율이 10대 1이었으니까 그 절반 수준만큼 증가한 셈이죠. 5배 늘어났으니까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삼성전자의 차후 소액 주주 수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수는 14만 4,283명. 많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모레퍼시픽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면은 뭐 5배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은 2년 후에 한 70만 명. 요거 어떻게 보면은 아마 최저 증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만한 가격이잖아요. 자, 우리 꼬맹이들한테 요즘 보면 용돈 줄 때 뭐 10,000원짜리 주면 왠지 좀 아쉽고 한 5만원짜리 줘야지 좀 체면이 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자, 5만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많은 주주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때 아모레퍼시픽이 10대1 감자 액면 분할할 때 거의 한 5배 늘어났다면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인 한 350만 명까지로 소액 주주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주 정도는 기념 삼아서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소액 주자가 늘어나면요 차후에 삼성전자 주가에 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방향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긍정론, 부정론에서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긍정론 측면에서는 새로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론을 가져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 분산으로 인해서 이게 그 주식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주식이 분산되게 되면요 소액 주주 한 명 이 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은근히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뭐 이런 보면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고 집중이 돼야지 상승세가 나오고, 반대로 매물이 흩어지면은 분산되면은 주가가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하락할 땐 생각보다 뜨겁게 충격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소액 주주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소액 주주가 많지 않을 때는 뭐 어떤 소액 주주 연합이 뭉쳐서 뭐 주주총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주수가 뭐 14만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면 이게 통일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 그 누군가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일일 수 있겠지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상입니다. 어이구,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자, 역시 개장 초에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을 했더니요, 액면 분할 후에 쭉 봤는데, 이거 뭐 개장한데 뭐 이제 그 HTS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막 매매 체결이 막 떨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거래일 거래량이 3만 직전엔 그 거래 정지 직전에는 1분 거래량이 3만 주였지만 오늘은요 첫 1분에 617만 주나 거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분 만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액면 분할 후에 거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잘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투자 연구들 자료를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의 심리상 매수 주문을 할 때는 장 초반에 매수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전날 종가의 전날 종가가 당일
시가보다 낮은, 즉 반대로 아침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매매 로직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현실에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 비율을 추적을 해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201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2001년부터 최근까지 요 특징을 수익률로 만들어서 복리로 누적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코스닥은 더 매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는 매매 주문을 낼 때, 특히 매수 주문을 낼 때 최근 매매 집행 알고리즘에서는 장 초반에 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매 알고리즘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불리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차후에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액면 분할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주가 단상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이제 단상들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리포트들이 향후에 계속 등장하겠죠. 자, 그 많은 리포트들 중에서 저희 증시 토크가 오늘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의 큰 이벤트이고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러 가지 연구할 만한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보내시면서 위에 좋아하기, 구독하기 꼭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저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